이번 주 최신반 발표를 맡게 된 8조의 이나연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발표할 논문은 KM 바츠에 대한 건데, 풀어 말하자면 Knowledge Enhanced Multimodal 바츠로 ACL RGCNLP 2021 메인 컨퍼런스에도 올라온 논문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논문 순서를 따라서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저희가 이 논문을 왜 채택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린 다음에 약간의 배경 지식 그리고 논문의 요약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본 논문이 제시한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험 설정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다들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뭐 요즘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멀티모달 모델이란 뭐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하는 집현전이니까 자연어를 예로 들자면 뭐 자연어랑 음성 아니면 자연어랑 영상, 자연어랑 사진과 같이 인풋이 서로 다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 과정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이 언어보다 먼저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로 어떤 객체의 모든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먼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람의 지능과 비슷한 처리를 하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비전 랭귀지 모델들은 영상을 보고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는 듯한 퓨어한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집중했지만 저희가 선정한 KM 바츠라는 모델은 멀티모달한 입력을 통해 요즘 핫한 멀티모달 제너레이션 태스크, 즉 커먼센스 널리지를 추출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것에 도전하는 모델이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바로 또 소개드리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을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의 비전 랭귀지 모델들은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비전 데이터를 뭐 순전히 이해하고 그냥 랭귀지로 표현된 문제를 맞추는 데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과 같은 언더스탠딩 태스크는 뭐 수행을 할 수 있었지만 멀티모델 제너레이션 태스크는 수행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뭐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 생성된 커먼센스를 텍스트로 제너레이션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주얼 퀘션 앤서링, 뭐 이미지 텍스트 매칭과 같은 비주얼 랭귀지 태스크들은 비전 데이터랑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좀 고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처리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버트나 GPT-2와 같은 좀 큰 large pre-trained language 모델들을 통해 해당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이미지 투 텍스트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그 디노이징 어토인코더들을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거쳤고 그래서 뭐 잘 나오긴 했지만 그런 모델들 모두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맞춰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 제너레이팅 태스크를 위한 이미지 캡셔닝과 같은 태스크도 존재는 했지만 이미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을 바로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뭐 이전에 VCR이라고 하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표현하는 문장을 맞추는 문제를 해결한 논문이 여기 보시면 From Recognition to Cognition, Visual Common Sense Reasoning 이 워싱턴 대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논문과 함께 이제 데이터셋도 같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VCG 데이터셋이었던 거죠. 이 논문은 시각적인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그림을 가지고 모델이 이 네 가지 뭐 사지선다 중에서 정답을 맞히게끔 하게끔 학습을 하는 거였죠. 이후 앞서 언급했던 그 워싱턴대 연구실에서 VCG와 관련된 Reasoning about the Dynamic Context of a Still Image 이라는 논문과 함께 새로운 Visual Comet이라는 데이터셋을 소개를 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미지로부터 커먼센스를 텍스트로 표현을 하는 거는 맞는데 사건 전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캐릭터의 현재 의도에 대한 추론을 하는 태스크로 커먼센스 인퍼런싱에 대한 더더욱 어려운 태스크를 제공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셋들에 대한 뭐 배경 지식을
뿐만 아니라 이 common sense knowledge라는 배경 지식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common sense knowledge랑 그냥 그 단어 뜻 그대로 필수적인 실용 지식,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추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러한 knowledge를 본 연구에서는 knowledge graph를 통해서 사전 학습에 활용을 하는 거죠. knowledge graph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그래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컨셉넷이나 아토믹을 통해서 그래프를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그래프를 직접 구축을 하게 되면 여러 단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커밋을 기반으로 한 external common sense knowledge graph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KM 파트는 요약을 하자면 멀티모달한 인풋으로부터 커먼 센스 knowledge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씩투식 모델입니다. KM 파트는 기본적인 바츠 모델 구조를 멀티모델 모델로 발전시켰었고 더 나아가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해당 방식이 Visual Common Sense Generation 태스크의 성능 향상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비주얼 인풋을 기반으로 텍스트 제너레이팅 태스크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주로 마스 랭귀지 모델링, 마스 리전 모델링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를 통한 방식으로는 복잡한 멀티모달 커먼센스 리즈닝을 수행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식은 External Common Sense Knowledge Graph를 통해 학습된 Large Language 모델의 Common Sense Knowledge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Knowledge Based Common Sense Generation, KCG라고 줄여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라는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도입을 했었고 또 이 KCG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뭐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인 뭐 아까 말했던 Mass Language Modeling, Mass Region Modeling, 뭐 Attribution Prediction, Relation Prediction 등등도 당연히 함께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자들이 제시한 KM 파트는 BCG에 대한 소타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해당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름에서부터 뭐 아시겠지만 바츠의 모델 아키텍처를 조금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비주얼 피처 익스트랙터를 추가를 합니다. 얘는 이제 입력된 이미지의 특징 인베딩을 얻기 위한 부분인데 Max RCNN을 통해 먼저 바운딩 박스를 찾은 다음에 해당 Region of Interest에서 Fixed Size Embedding을 구한 다음 그 ROI의 Max RCNN의 Class Distribution을 이제 막 뒤에 설명할 Mass Region 모델링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 Max RCNN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인 뭐 object detection, image segmentation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중에서 image segmentation을 수행을 하는 모델입니다. 구조는 FASTER RCNN과 다르지 않지만 몇 가지 조금 추가된 구조를 취합니다. 두 번째로 크로스 보더 인코더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T 상황을 묘사한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각각 기준이 될 만한 단어 또는 기체를 토큰으로 만드는 인코더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코더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바츠는 뭐 아시다시피 인코더랑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디코더 부분도 저희가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태스크 제너레이팅을 위해 유니디렉셔널 비주얼 인베딩을 인풋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비주얼 인베딩을 대체하기 위한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핏이라는 실제 비주얼 인베딩을 대체하기 위한 토큰도 사용을 하고 뭐 MRM, MLM 태스크를 위해서 뭐 CLS 토큰은 원래 이전 바트 모델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리트레이닝에는 Conceptual Captions Dataset, 뭐 SBU, 마이크로소프트 코코 그 다음에 비주얼 제놈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중에서 뭐 설명을 드릴 게 이 Conceptual Caption이라는 애는 뭐 Automatic Image Caption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코코에 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을 지닙니다. 그래서 웹에서 수집한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에 관련된 디스크립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되는 비주얼 게놈이라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object, attribute, 그리고 relationship, question answering 페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뭐 그래프, 도표를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object, green 부분이 relationship, 그 다음에 보라색 부분이 attribute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Knowledge Based Common Sense Generation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VCG 태스크에 대해서 KM 파트의 성능 향상이 목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Common Sense Knowledge Graph로 먼저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커밋으로 추론한 External Knowledge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커밋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X intent, X wants, need, react, effect를 포함을 하게 되는데 SBU나 코코 데이터셋에서도 새로운 common sense description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커밋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밋 데이터셋의 각 항목을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intent, before, after 이렇게 세 가지로 바꾸어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360만 개의 엑샘플이 생성이 되었지만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self-training based data filtering을 걸쳐서 146만 개의 데이터만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self-training based data filtering이 무엇이냐? 일단 목적은 VCG 데이터셋과 유사한 엑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바츠 파라미터로 이니셜라이즈를 한 KM 발트를 두고 걔를 이제 VCG 데이터셋으로 먼저 30에폭으로 파인 튜닝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 방금 말했던 생성된 그 엑샘플들을 이 모델에 넣어서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래 피글 2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가 3.5 이하인 애들만 엑샘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략 전체의 40%가 되는 거죠. 새롭게 생성된 Common Sense Knowledge 데이터셋을 이제 우리는 KM-BART 프리트레이닝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사용된 loss 펑션이고요. 또 사용된 기법은 Attribute Prediction and Relation이라는 기법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주얼 게놈 데이터셋은 뭐 230만 개의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280만 개의 어트리뷰트를 가지는데 이제 서로 다른 object 간에서 그 각각의 속성들이 있을 텐데 그 고유한 속성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AP랑 RP를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AP 태스크라는 거는 각각의 이미지의 피처의 디코더 아웃풋 벡터가 있을 텐데 그 아웃풋 벡터를 NLP 클래시파이어에 입력을 하는 거고 RP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미지 피처 페어의 디코더 아웃풋 벡터를 이번엔 이어 붙여서 컨캣 해가지고 또 다른 NLP 클래시파이어에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태스크 모두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러스 펑션에 대한 식도 나와 있고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마스 랭귀지 모델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15%를 마스킹하고 또 8대 1대1의 비율로 replace, random replace, 뭐 그대로 두기를 진행을 하고요. 마스 리전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그냥 15%의 확률로 이미지 리전을 샘플링을 한 다음에 피처 벡터를 마스크를 탁탁탁 하고 마스 리전에 대해서 시멘틱 클래스의 분포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뭐 러스 펑션은 여기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랑 뭐 마스 RCNN에 의해서 예측된 분포 사이에 K의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러스 펑션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앞서 말했던 이 5가지의 프리트레이닝 기법들에서 나온 러스 펑션들도 각각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 모든 5개의 러스를 웨이과 함께 컴바인해서 전체 모델의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설정 및 평가 지표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실험 설정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스 모델 자체는 그냥 바트 세팅과 동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BCG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애블레이션 스터디를 같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평가를 위한 뭐 BCG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건 또 앞서 말했듯이 뭐 사건에 대한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뭐 비포 애프터 사건을 예측을 하는 거고, 또 캐릭터의 현재 의도를 예측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데이터셋을 똑같이 활용을 했고, 이제 다만 그 BCG 데이터셋이 원래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요. 근데 본 모델에서는 그 사람과 장소에 대한 힌트는 사용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사용된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블루2, 뭐 메탈, 사이덜, 유닉 모델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유닉은 고유한 문장의 비율, 너벨은 새로운 문장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제 결과 부분인데 모든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효과가 있음을 일단 증명을 했습니다. 뭐 필터링의 경우 60% 정도 데이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40%만 남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60% 정도 데이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미지와 디스크립션을 모두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바트로 초기화한 모델이 이미지만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랜덤으로 초기한 것이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또 이미지랑 이벤트를 다 사용을 한 경우를 보시면은 장소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소타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만 사용을 한 경우 블루2, 메테어, 사이더는 유사한 성능을 보이지만 유닉네스, 그 다음에 너버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월등히 훨씬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표들을 계속 보시면은 30개의 엑샘플에 대해서도 이제 before, after, intent에 대해서 5세트의 추론을 해서 총 450개의 추론을 가지고 이제 3명의 사람에게 더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선택해봐라 라고 시킨 휴먼 이발루에이션도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평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냥 10% 정도 높은 평가를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논문은 멀티모달한 인풋으로부터 커먼센스 놀리지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KCG라는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통해서 BCG 태스크의 또 다른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생성한, 아까 커밋을 사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생성한 커먼센스 디스크립션에 대한 셀프 트레이닝 기법까지 사용을 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BCG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도 달성했고 휴먼 이발루에이션으로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꽤 너벨티 있었고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저자들이 제시한 향후 연구로는 컨셉추얼 캡션스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 셋을 조금 더 확장하고자 한다라고 했고, 또 두 번째로 아까 BCG에서 장소랑 사람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장소랑 사람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모델 성능을 좋게 높이겠다라는 연구 계획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22페이지에 40%라는 스레시홀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나름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거나 저자가 제시한 어떤 뭐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설정하고 별다른 언급이 없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3.5, 왜 하필 3.5 이하인 아, 네, 애들만 조금 3.5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있는지. 네, 네. 아, 네, 이게 지금 질문이실까요? 네, 그건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3.5라는 그 스레시홀드의 근거가 혹시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냥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데이터셋에 비해서 생성된 애들이 조금 많이 벗어난 양상을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가. 네. 그래서 조금 휴리스틱하게, 원래 기존의 BCG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조금 제너레이트한 데이터셋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표를 찾은 게 아마 저 3.5 부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딱 정확히 막 수식을 아, 통해서 3.5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부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채팅에 지금 한 분 또 아, 모유노께서 올리셨는데 네, 마스크드 리전 모델링 이미지에서 마스크를 씌우는 기법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마스크드 리전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거기로 올라가 주시면 네. 이 그 뭐지? 그 RCNN 통해서 나온 그 이미지에 대한 인베딩이 있는데 그 인베딩을 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에 있는 그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리전도 이제 샘플링돼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스킹해서 그 리전이랑 마스킹 그 피처를 둘 다 마스킹 해갖고 이제 그 이제 바트의 그 인풋으로 인코더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그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에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유사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이미지 쪽에서는 그래도 그 이미지 리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 ROI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피처라고 해갖고 그게 어떤 클래스를 대표하는 클래스를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비슷한 질문인데 좀 추가적으로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 네, 주세요. 질문이 추가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그 트레이닝 태스크를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라면 이 마스크 비전 머들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풋 이미지에 마스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풋 이미지에 어떤 네. 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제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25페이지에 MLM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같이 들어오는 멀티모달하게 들어오는 인풋 텍스트에 대해서 그, 그 텍스트의 일부를 마스킹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 저희가 그 논문에서 있는 그 이미지 중에서 그 모델 쪽 이나연 네. 양 그 혹시 모델 쪽 그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모델 쪽, 네, 음, 좀 메톨로지 모델 아키텍처. 네, 네. 그 다다음 거에 보면 네, 여기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미지가 있고 캡션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이제 토큰 이제 인베딩 할 때 저기 이제 마스크드 RCNN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마스크드 리전이랑 이제 그 그 마스크드 리전 모델링을 하는 그 쓸 때의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그 뒤쪽에 이제 토큰 인베딩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인코더로 들어가는 걸로 네 논문에선 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MRM이랑 MLM은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프리트레인 할 때 이 두 개를 같이 마스크하는 건 아닌 게 맞는 걸까요? 각각 따로 마스킹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음, 네. 왜냐하면 이미지에만 마스킹하는 경우가 있고, 랭귀지에만 마스킹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이미지로 저희가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임베딩 된 어떤 누메리컬한 값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와 그 랭귀지를 따로 어떻게 보면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두 개 다른 이질적인 어떤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 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네.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미지랑 그 랭귀지를 둘 다 하는데 근데 이미지에만 만약에 마스킹이 많이 돼 있으면 그러면 그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이 랭귀지랑 이미지를 둘 다 인풋으로 받아서 이렇게 모델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인풋으로 받아서 나오는 그런 모델로 그런 분포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설명할 때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마스크드 리전 모델링이랑 그다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네, 설명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MRM과 MLM의 개념이 다르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음, 실제로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음. 이거를 두 개 다 동시에 마스킹이 된 상태에서 인풋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미지에만 마스킹된 걸로 인풋 들어가지고, 또 다른, 또 이제 프리트레이닝 할 때, 그, 랭귀지 토큰에만 마스킹하고 들어간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됐는지를 여쭤본 건데, 구현을 할 때, 네. 그거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었을까요? 어, 제가 정확하게 어떤 워드를 이렇게 갖고 온 건 아니지만 그 워드를 다 기억을 하진 않지만 제가 이해한 걸로는 만약에 고양이가 있고 만약에 강아지가 싸우고 있는 그림이 있다라 그러면 이제 그 고양이에 대해서 마스킹을 하고 뭐 이제 그 강아지에 대해서는 마스킹을 안 한 상태의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뒤에 이제 설명이나 이제 랭귀지 그 설명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고양이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이제 랭귀지를 마스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는 마스킹을 안 해놓은 그런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음, 각각 이미지에서도 마스킹을 아, 그 다음에 랭귀지 쪽에서도 마스킹을 한두 개 해서 그렇게 해서 넣어가는 음,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MRM 그거 할 때요. 이미지 표현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어떻게 인코딩이 돼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면은 그 네. 이미지를 정답 이미지랑 마스킹된 이미지랑 그러니까 MLM을 할 때는 특정 단어 토큰을 잘 예측하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 네. 어, 예를 들어 이미지가 224 곱하기 224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그게 더 작게 이렇게 뭔가 엔코딩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 리전을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약간, 아, 어떻게 비교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 마스크드 리전 이 모델링에 대해서 그 만약에 아까 그 고양이랑 강아지 만약에 이미지가 두 개가 들어왔다라 그러면 전체 그 디텍션을 대부분 할 때 전체 그 이미지 사이즈랑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픽셀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 스퀘어가 이제 그 강아지를 의미하는지 고양이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RCNN 썼으니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니까 물론 그 윤곽이 나오긴 할 텐데 만약에 스퀘어라고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네, 복잡한 어떤 이제 어떤 누메리컬한 그 바운더리 값들을 사실 갖고 있는 그 누메리컬한 그 값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객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렇게 사람인지 고양인지 개인지 그 클래스를 의미해주는 임베딩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RCNN 통해서 나오는 어떤 벡터인데 그 벡터를 이제 보여주고 그걸 이제 마스킹을 한다는 게 그거 자체를 이제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랭귀지에서는 그 한 부분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 am a boy 이렇게 있으면 이제 보이를 이제 마스킹을 하잖아요. 보이 네. 마스킹을 하거나 아니면 M을 마스킹을 하거나 이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여기서 네, MRM에서는 그 이제 이미지로 들어오는 그 임베딩 자체를 이제 마스킹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딩 전체를 마스킹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여기서는 그 임베딩 전체를 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 있긴 한데 이제 만약에 객체만 이제 그게 사람인지 고양인지 그것만 임베딩을 시켰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어떤 고양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고 이제 고양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킹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부분에서 마스킹을 해서 네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네, 감사합니다.